드릴게요. 이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다 잡고 그 다음에 글자체,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0으로 했고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했습니다. 글자체는 짧고 됐고 굵게 그 다음에 이중실선. 혹시 안 된 거 있나요? 지문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없죠. 자, 3번에서 여기죠.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셀 서식으로 가는 겁니다. 셀 서식에 가서 우선 날짜에서 비슷한 걸 찾으세요. 먼저. 연, 월, 일 나와 있는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선택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y가 4개로 되어 있으니까 y를 4번 쳐주는데 2번만 치면 뭐만 나오냐면 앞에 4글자 중에 앞에 2글자는 사라져요. 뒤에 2글자만 나옵니다. 근데 y가 3개 있어도 뒤에 2글자밖에 안 보여요. 아, 3개 있으면 다 나오네요. 자, y가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2글자 나와요. 보세요. 하나만 있어도 2글자 나오죠? 2개가 기본이에요. 2자리. 3개가 있으면 4개가 다 나옵니다. 근데 3개로 하지 않고 4개로 해요. 기본적으로. 자릿수를 다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10월은 M만 써도 10월이에요. 근데 9월은 그냥 9라고 나와요. 근데 0, 9라고 나오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M을 2번 써줍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요. M을 한 번 쓰면 1월은 1만 나와요. 2월은 2만 나와요. 9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M을 한 번 써도 10월은 10월이에요. 11월, 12월 다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01월, 02월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싶다면 M을 2번 써줘야 돼요. M을 2번. 자, 마찬가지로 D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더. 근데 현재 10월이잖아요. 10월인데 영문으로 10월을 나타내 줄 때 M을 3번 쓰면 앞에 4글자 옥토버에 OCT만 나와요. 그리고 M을 한 번 더 써주면 풀타임이 다 나옵니다. 옥토버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1입니다. 5일이죠. 5일이죠. D 하나뿐이 없어요. D를 한 번 더 써주면 05일이 돼요. 05일이 되죠. 자, 근데 D를 한 번 더 써주면 월화수목금토일에 알파벳 3글자가 나와요. 목요일에 있나 보죠. 두줄 때니까. 그 다음에 D를 한 번 더 써주면 풀네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D가 하나 있을 때,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4개 있을 때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돼요. M도 마찬가지고. 연은 간단하죠. 하나 있을 때나 2개 있을 때나 똑같이 뒤에 두 제가 나오고 3개 있을 때나 4개 있을 때나 4자리가 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4자리 할 때는 4개 쓰고 두 자리 할 때는 2개 쓴다. 그다음에 이제 M이 하나일 때와 2개, 3개, 4개일 때는 다 차이가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현재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골뱅이가 글자예요. 실제 얘기하는 건. 그래서 뭐 지워버릴 겁니다. 지우고 띄어쓰기 있으면 띄어쓰기 여기다 띄어쓰기가 들어가요. 큰 따옴표 해준 다음에 현재라고 써주면 됩니다. 큰 따옴표 해주면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줘라. 근데 일은 사실 이게 안 들어갔죠. 월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은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연, 월, 현재 이렇게만 돼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연일 때 Y와 월일 때 M과 일일 때 D를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새로 배운 거니까 잘 체크해 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F4 이거 뭐 마이크 쓰고 마스크도 했더니 원래는 이제 비대면 수업 할 때는 마스크를 안 써요. 이것만 해서 살 것 같네요. 야, 이것만 하는 것도 막 죄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F4에서 메모 표시는 마우스 오른쪽 걸 이거는 뭐 아는 거니까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백스페이스 바 눌러서 다 내용을 집어주시고 상품별 매출액 표시라고 한 다음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모 서식하야 이러한 옵션들이 다 뜨죠. 만약에 이 안에서만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그냥 글꼴 서식밖에 안 뜹니다. 테두리에서 오른쪽 클릭, 메모 서식에서 맞춤의 자동 크기 확인했고요. 항상 표시하려면 이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다시 한번 표시 숨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할게요. B5에서 B12까지,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5에서 F13까지를 다 잡고, 자, 이건 이제 회계 표시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자, 눌러서 회계 표시니까 요거겠죠? 그렇죠? 자, 이거 선택해주고 지정했습니다. 회계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회계하고 원화의 차이는 뭐냐? 1차예요. 회계일 때는 이 원화가 맨 앞에 딱 나열되죠. 그런데 원화로 하게 되면, 통화로 하게 되면 딱 달라붙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달라붙게 할 거냐, 통화로 할 거냐, 아니면 회계로 할 거냐. 그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에서 22까지가 되겠죠. 백분율 스타일 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백분율을 눌러주면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0이 돼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곱하기 100이 돼서 나타나 주고요. 소수 전후 자릿수는 나타나지 않는데 필요하다면 이게 늘리는 거예요. 이게 늘리고 이건 줄이는 겁니다. 소수점 자릿수를. 자, 여기까지 백분율까지 했고요. A4에서 F13까지 다 잡고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B13에서 E13까지는 괴선 나오래 있죠. 테두리에 화살표 눌러서 그 다음에 다른 테두리란 데로 들어갑니다. 다른 테두리란 데로 들어가시면 자, 이쪽 방향성 사선 모양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처음 나온 거니까 사선 같은 거 넣을 때 어디서 하는지 테두리에 맨 밑에 다른 테두리로 가서 해당하는 사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갈게요. 기본 작업 3번에서는 고급 필터죠. 고급 필터에서는 우선 A18과 G20, G20이니까 여기에 알맞은 조건을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다 할 건 없고요. 앞에서부터 할 겁니다. 앞에서부터 할 거라 우선은 구분이 수출이고라고 돼 있어요. 구분이 수출이든 수입이든 어쨌든 구분의 필드 제목과 입금 금액 컨트롤 눌러서 입금 금액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 개를 복사해서 여기 A 18부터라고 돼 있으니까 18에다 붙여넣기 할게요. 자, 구분에다가 수출이라고 쓰셔도 되고 여기 있는 수출 하나를 컨트롤 누르고 이 테두리에 가져가면 화살표 끝에 더하기 모양이 나와요. 얘를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갖다 놓으셔도 돼요. 그럼 서식까지 같이 쫓아옵니다. 글씨만 쫓아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입금 금액은 55만 원 이상이라고 했죠. 이건 뭐 불러올 수가 없잖아요. 네, 클릭해 놓고 이상은 크거나 같다 55 0 0 0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B열과 C열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좀 더 크게. 대신 얘네들은 모든 테두리를 한번 적용시켜 줄 겁니다. 자, 여기서 수출 이고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줄로 한 거고 만약에 수출 이거나라고 했다면 다음 줄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게 이거나 이거는 이고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전체를 다 잡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고급을 들어갑니다. 데이터에 고급에 들어가서 자, 현재 반짝이 영역이 현재 위치의 필터고요. 자, 조건 범위 클릭해 놓고 우리가 조건 범위 여기다 만든 거 있죠. A18에서 B19까지를 다 잡았습니다. 자, 이제 복사 위치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비활성화돼 있죠. 이건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눌러주시고 복사 위치를 클릭한 다음에 해당 복사 위치는 A21을 선택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조건에 맞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것만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급 필터입니다. 조건에 맞는 걸 뽑아낼 수 있다. 자, 이제 분석 작업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번에서는 부분합이란 말이 나왔어요. 부분합이란 말이 나오면 우선 전체를 다 잡습니다.
이 전체를 다 잡는 거는 안 잡아도 될 때와 잡아야 될 때의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위에 뭔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부분합 저기 정렬 들어가도 알아서 이 전체 영역을 다 잡아주는데 이런데 무슨 내용이 예를 들어 있다. 뭐 단위는 뭐 1,000원 이런 말이 만약에 써 있다. 그러면 클릭 드래그 영역을 꼭 잡아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한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단위 예 1,000원이라고 아니 같이 잡지 말라고요.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잡고 싶은 건데 붙어있는 뭔가 글씨가 들어있다. 아무데나 클릭할게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의 정렬을 딱 누르는 순간 여기만 딱 잡히는 게 아니라 얘 위까지 다 잡히거든요. 연결돼서 글자를 다 쫓아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릭 드래그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역을 잡아 놓고 정렬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어요. 연결되어 있는 글씨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정렬만 클릭해도 거기까지만 딱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클릭해 놓고 할지 아니면 클릭 드래그를 해놓고 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정렬을 하기 위해서 먼저 출판사별이라고 돼 있죠. 출판사별. 자, 그 말이 뭐냐면 첫 번째 정렬을 출판사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렬 기준은 출판사.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라고 돼 있으니까 오름차순 맞죠? 자, 확인을 하면 출판사별로 오름차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부분합 들어갑니다. 부분합을 클릭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부분합을 자, 제가 수식이 갑자기 들어갔어요. 왜? 다시 하겠습니다. 부분합을 클릭할게요. 클릭했어요. 영역이 잘 알아서 잡히죠. 이렇게. 자, 그룹화랑 목은 무조건 정렬을 했던 기준 뭐였죠? 출판사였죠. 출판사를 선택하시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대여료의 합계를 계산한 후라고 돼 있어요. 합계 맞죠? 근데 뭔가 하나는 잘 선택된 잘못 선택됐든 하나는 선택이 돼 있어요. 지금 잘못 선택됐으니까 체크 해제하고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대여료죠. 대여료 선택하고 얘는 처음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요 밑에 있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그룹 사이 페이지 나눔이라고 돼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룹과 그룹을 아예 페이지를 나눠버려서 출력을 시켜버려요. 아예 분리를 시켜버리는 경우예요. 예, 페이지를 아예 나눠버려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라고 돼 있으면 제가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하면 결과가 어디 나왔죠? 여기 나왔죠. 근데 데이터 아래 표시를 체크 해제하면 얘가 어디 있을까요? 얘가 얘네들의 위에 올라갑니다.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분합 들어갔습니다. 출판사의 합계 맞죠? 제가 이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를 체크 해제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눌렀습니다. 어디 나왔어요? 위에 나오죠. 근데 거의 위에 나오는 경우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제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를 이걸 체크했습니다. 이것도 체크가 다 체크했어요. 그다음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예 페이지로 얘네들이 각각 다 나눠진 겁니다. 페이지로 얘 따로 얘 따로 페이지로 다 나눠져 버린 거예요. 자, 파일에 들어가서 인쇄를 딱 들어가 보시면 얘만 나와요. 페이지로 다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얘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얘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페이지 나눈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부분합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이 페이지 나누는 설정을 안 하죠. 거의 대부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나눈 후 나이의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부분합 들어가서 이번엔 최소, 그 다음에 대여료가 아니라 나이가 되겠죠. 두 번째 할 때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꼭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 할 때 딱 봤을 때 세 번째가 어떻게 돼 있어요? 비활성화돼 있죠. 이미 아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로 올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아래 나왔다면 아래에다 나타내 줘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확인해서 기존에 했던 거 위에 최소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작업 1번에 있는 부분합을 해봤는데 부분합에서 중요한 거 부분합하기 전에 뭐 항상 뭐부터 한다? 정렬을 한다. 정렬 대상이 바로 부분합에서 그룹할 항목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갈게요. 목표값 찾기입니다. 목표값 찾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뭔가를 정해 놓는 거예요. 뭐냐면
순이익 평균이 I9죠. I9. 이 순이익 평균이 I 정하는 거예요. 6만 5천이 되고 싶다. 목표 값을 정해놓고 그랬을 때 과연 이 값이 되려면 그 무언가, 계산에 해당하는 그 무언가는 도대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목표 값이 되고 싶은 값을 선택해 놓습니다. 여기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식이 들어있어야 돼요. 자,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들어갔을 때 목표값 찾기라는 게 있고요. 자, 수식이 들어있죠? I9셀에는 에버러지라는 수식이 들어있습니다. 찾는 값이라는 말에는 값, 직접 숫자를 써야 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수식 셀이라고 돼 있어서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했고 찾는 값에다가는 직접 6만 5천이라고 입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럴 때 되려면 연평균 성장률은 몇 프로가 돼야 되느냐. 여기 값을 바꿀 셀에다가 연평균 성장률인 C 11셀을 선택하고 확인을 하면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59,300이죠. 확인 한번 누를게요. 자, 56,000이 됐습니다. 그렇죠? 됐죠? 근데 지금 현재 몇 프로예요? 12%죠. 자, 제가 취소할게요. 취소하면 원상태로 돌아가요. 현재 몇 프로예요? 8%죠. 반면에 얘네들도 싹 다 숫자들이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자,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목표값 찾기 누르고 찾는 값은 65,000.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연평균 성장률인 8%. 이러고서 확인을 딱 눌렀을 때 이렇게 계산을 목표값이 되기 위한 숫자를 나타내 주면서 모든 데이터들이 변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확인을 했을 때 이게 바로 목표값 찾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조들이 임금 협상하잖아요. 자, 그럴 때 얼마가 되기 위해서 몇 프로를 올릴지를 다 이걸로 계산을 해요. 이 노조들이 회사에만 재무팀이 있는 게 아니라 노조에도 재무팀이 있어서 이런 거 다 비교해서 우리는 몇 프로까지는 고수한다. 뭐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죠. 라인을 잡아서 협상에서 좀 양보해서 어떤 타결점을 찾는 과정을 이런 목표값 찾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실제로도. 자, 이제 매크로 들어갈게요. 오늘 뭐 초반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쉬는 시간 없이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매크로 할 때는 다 아시다시피 아무데나 클릭을 해놔야 돼요.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문제 보세요.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을 인정한다. 이것 때문에 이 항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셀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실행했을 때 답만 나오면 안 되고 어디다 놔도 클릭했을 때 바로 실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개발 도구 선택했고요. 매크로 기록 눌렀습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이 합계네요. 합계라고 하고 자, 확인을 했어요. 확인한 다음에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로 다 기록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 항상 수식 입력 줄에 클릭한 다음에는 수식 앞에는 는. 자, 합계니까 sum이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sum. 자, 뭐의 합계냐 봤더니 생산 비용과 목표 매출액. 자, 생산 비용만 다 잡습니다. 얘는 잡으면 안 돼요. 바로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 단지 딱 누르면 얘는 나왔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채우기 핸들로 클릭 드래그로 오른쪽 보내면 얘도 나오겠죠. 그죠? 자, 위에 보세요. 24에서 29. 그렇죠? 영역이 바뀐 거 알 수 있죠? 보면 24에서 29로 영역이 바뀌었죠. 여기 클릭하면 여기도 돼 있고. 클릭 드래그로. 그래서 F4 절대값이 있으면 아마 안 왔을 텐데 절대값이 없기 때문에 상대 참조. 상황에 따라서 영역이 바뀌는 상대 참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클릭해 놨고요. 그다음에 기록 중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끝났고. 자, 여기 답은 그냥 지워놓을게요. 우선 지워놓고. 자, 두 번째 매크로 실행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 눌러서 두 번째 매크로는 백분율. 백분율이라고 했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제 영역이 있겠죠. 그 영역은 D4에서 D9네요. D4에서 D9를 다 잡고 홈에서
백분율을 선택할 겁니다. 클릭. 백분율이 나왔습니다. 뭐 소수점 자릿수 이런 말이 없는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예. 뭐 소수점 몇 초짜리까지 해라. 그런 말은 없죠? 자, 그러면 요 영역 그대로 두지 말고 항상 영역의 맨 마지막을 선택해 놓고 자,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기록 중지를 했습니다. 자, 2개 기록이 됐고요. 얘는 원상태로 돌릴게요. 잡아놓고 홈에서 백분율이 아니라 일반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첫 번째 매크로가 이루어지는 곳은 H3에서 I5네요. H3에서 I5까지 잡아놓고 여기에 개발 도구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해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로 만들어주고 합계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합계라고 써줄게요. 두 번째는 H7에서 I9, H7에서 I9까지. 자, 삽입에서 얘는 도형의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라고 되어 있었죠.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 들어갔을 때 모서리가 접힌 건 웃는 얼굴 바로 왼쪽에 있네요. 자, 선택했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로 영역을 잡아줬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백분율이라고 쓸게요. 자, 써놨고 기왕이면 홈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해 놓고 끝난 게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매크로 지정을 해야죠. 매크로 지정을 해서 백분율을 선택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바깥에 아무 데나 클릭. 자, 지금부터 이제 어느 셀에 있든 간에 합계를 누르면 합계가 나와야 되고 어느 셀을 누르건 간에 백분율을 누르면 백분율이 만들어지는 매크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을 잘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안에서는 절대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구분이 2002년하고 2007년까지 차트에 표시되게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2007년, 2002년부터 나와야 되는데 1997년이 있죠? 이거 빼란 소리죠? 2002년부터 2007년까지라고 했으니까 1997년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이 차트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데이터 선택이라는 데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2007년만 체크해줘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하시면 2007년만 빠진 걸 알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인당 소비량 계열의 차트 종목을 자, 1인당이면 빨간색이죠. 빨간색을 잡기도 너무 작아서 잡혀지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떨 땐 거의 보이지도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단위체가 너무 커서. 그럴 때는 서식으로 갑니다. 서식에 보면 리본 메뉴의 맨 왼쪽에 보면 화살표를 눌렀을 때 해당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다 나와요. 글씨로. 클릭하면 딱 잡히죠. 자, 이 상태에서 차트 종류는 차트 디자인에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대라면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도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할 때는 차트 디자인에 보시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 1인당 소비량을 이것만 보조축으로 만들고 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놓을게요. 됐죠?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놔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해라라고 있죠. 뭔가를 추가할 때는 다 차트 디자인이에요. 차트 디자인에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라는 데를 보면 다 추가하고 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차트 제목을 선택해서 차트 위라고 선택을 했고요. 내용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만약에 전에처럼 요 제목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게 해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을 한 다음에 얘를 딱 선택하는 순간 선택하고 입력 단추만 딱 누르면 바로 들어가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그랬고 자, 지금은 이건 아니죠? 지금은 이건 아니어서 지워버리고 여기다가는 연결돼 버렸네요. 이거는 연결해놓고 연결 빼는 걸 좀 모르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연동 빼는 거는 제가 안 해봐서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삭제. 네, 싹 지워버렸네요. 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다시 차트 제목에 차트 위 그런 다음에 직접 쓰면 되겠습니다.
그냥 삭제해서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은 맑은 곳에 모든 서식은 다 홈에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양이라는 글자만 선택되어 있잖아요. 입력한 마지막 글자만. 그래서 항상 이 점선으로 나오거든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테두리를 클릭하고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맑은 고딕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보겠습니다. 굵게네요. 굵게 돼 있죠. 돼 있으니까 됐고, 뭐 다른 거는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맑은 고딕과 굵게만 설정해서 나타내 줬고요. 자, 4번 볼게요. 쌀 생산량 계열에 레이블 값 집어넣는다고 돼 있죠. 쌀 생산량은 요거죠. 쌀 생산량은 파란색이니까 여기입니다. 2002년에 해당하는 것만 집어넣게 돼 있네요. 자,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해서 얘만 나오게 한 다음에 똑같습니다. 뭔가를 집어넣고 뺄 때는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가서 위치를 찾습니다. 위치는 가운데. 그러면 안 들어갔나요? 레이블에 가운데. 다시요. 클릭했고 차트 요소에 레이블의 가운데. 클릭, 한 번 더 클릭.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데이터 레이블의 가운데. 자, 이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이 막대에다 바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여기 데이터 요소 레이블 추가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레이블 추가 있죠? 이거 눌러서 자,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는 걸 딱 클릭할 거예요. 클릭 했습니다. 위에 나왔죠. 이제 그런 다음에 데이터 요소 추가해서 이 데이터 레이블을 가운데로 옮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안 들어갈 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에러예요. 에러. 이럴 때도 이렇게 나온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애가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맨 밑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창이 뜹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효과 데이터 계열 옵션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네요. 계열 서식이 아니라 레이블 서식으로 가야 얘가 바뀌죠.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위치가 나와요. 현재 지금 얘가 위에 나와 있는데 여기 있죠. 바깥쪽 끝이라고 돼 있죠. 가운데를 누르면 얘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나타내 주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네.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얘로 안 된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가서 그런 다음에 여기 데이터 레이블에서 맨 밑에 위치 값을 가운데에다 위치하는 것 또한 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 자, 여기서는 그림 영역이고요. 여기가 차트 영역이에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맨 밑에 차트 영역 서식에 들어가신 후에 자, 테두리라는 걸 클릭할 겁니다. 클릭하시고 맨 밑에 내려가 보면 둥근 모서리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둥근 모서리를 선택해서 둥글게 만들어 줬고요. 자, 그림자는 바깥쪽 이거는 뭐냐면 여기 서식이라는 데로 딱 들어가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위치. 자, 위에 서식이라는 데로 여기입니다. 서식 들어가시면 여기 도형 효과라고 있어요. 도형 효과의 그림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바깥쪽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돼 있죠. 그림자는 바깥쪽 오프셋 대각. 자, 오른쪽 아래 그림자가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거. 오른쪽 아래 그림자가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어야 돼요. 오른쪽 아래 얘가 아니라 그림자가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걸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클릭하겠습니다. 오프셋이 바깥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돼 있고요. 지금 이 줌이 제가 여러분 줌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회의는 딱 40분은 끊어져요. 그래서 여기 남은 시간이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 요거대로 그냥 끊어버릴게요. 그래서